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여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나무님들을 만나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 건강 상태가 아주 투명한 유리창처럼 다 비쳐 보이는 것 같아요. 건강 상태라는 게 대부분 목소리에서 좀 들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마이크 앞에서 1시간씩 책을 읽다 보니 숨길래야 숨길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좀 숨겨볼까 해서 자작나무 총각도 불러보고 했는데 계속 그러다가는 나무님들이 피켓이라도 들고 데모라도 하실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는 못하겠고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오늘도 마이크를 켰습니다. 참고로 몸은 하나도 안 아파요. 요즘 부쩍 더웠잖아요. 잘 때 에어컨 끄는 걸 깜빡했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목소리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실패하는 여름아저씨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믿기 어렵지만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가 103세 할머니 의사입니다. 제목,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 지은이 글래디스 맥글이, 옮기니 이주만, 펴낸 곳은 부키입니다. 예, 맞습니다. 103세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글래디스 맥길이 박사는요, 80년간 환자를 치료해온 의사이자 전인의학의 어머니로 불리는 분입니다. 자, 잠깐만요. 전인의학이 뭘까요? 사람을 머리, 팔, 다리, 장기로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연결된 하나의 완전한 존재로 본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글래디스 박사와 같은 전인의학 의사들은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요즘 꿈이 어때요? 기쁨을 느끼는 일이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힘든 건 없고요. 대체 이런 질문들이 병치료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네, 그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전인의학의 관점이라는군요. 자, 이 저자의 정말 더 놀라운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0세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의료봉사를 하셨어요. 100세에 테드 강연을 하셨고 102세에 이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분은 지금 103세인 지금도 앞으로의 10년 계획을 세우고 계시대요. 우리 조금 반성 좀 하고 시작해볼까요? 자, 사람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세요? 어떤 음식을 드세요? 대체 비법이 뭐예요? 근데 이 저자의 답변은 의외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장수를 보장하는 비법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건강과 행복의 비밀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비타민이나 보충제 같은 건 전혀 상관없고요. 간단한 관점 전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고요.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찾는 것이고,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치유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늙어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책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6가지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어드릴 생명은 움직여야 한다 파트입니다. 몸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인생도 막힌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3세 할머니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진짜 인생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할까요? 이분은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103세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뭔가 막혀있다라고 느끼거나 나이가 들어간다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 책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 드릴 겁니다. 몸과 마음이 막히면 인생도 막힌다. 마치 얼어붙듯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경험이 있는가? 트라우마나 상실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다시는 예전처럼 열정이나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다. 어쩌면 아무 의욕 없이 직장에 다니고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못해도 다른 곳으로 떠나는 공상에 잠겨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원인이 무엇이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조차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살다가 어느 순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기분을 느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생기가 없는 삶은 지속할 수 없다. 그런데 생기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멈춰버린 느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은 우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앞서 흘러가 버리고 그저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삶을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지치고 상처가 커서 몸이 얼어붙은 듯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정체된 삶이 신체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내가 만난 환자 중에 무척 사리에 밝고 자신을 잘 아는 80대 여성이 있었다. 테레사는 극심한 장폐색으로 몇 달째 힘들어했다. 여러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고 각종 요법을 시도했는데 장폐색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내 진료실에 들어오는 테레사는 괴롭고 신선한 기력이 역력했다. 테레사가 말했다. 저는 여생을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우선 환자의 식단을 살펴봤는데 건강식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형편없는 식단도 아니었다. 테레사는 변비를 해결하려고 식단에 큰 변화를 주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고 했다. 수분 섭취량과 운동량도 점검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어 보였으므로 나는 전인적인 관점에서 테레사를 진단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 인간관계, 또 테레사가 느끼는 기쁨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봤다. 대화를 나눌수록 테레사가 내 질문에 마음을 닫는 모습이 보였다. 테레사는 질문이 끝날 때마다 굳게 입술을 다문 채로 잠시 나를 쳐다보며 질문의 의도를 헤아리려다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꿈은 어떤가요? 꿈에서 뭔가 무슨 말을 전하지 않던가요? 꿈이라고요? 내 꿈이 이 병에 무슨 관계가 있죠? 테레사는 실망한 기색으로 뒤로 몸을 기댔다가 팔짱을 꼈다. 테레사는 주제를 벗어나 이야기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내가 하려던 질문이 테레사가 안고 있는 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소화 기능과 감정의 관계. 소화장애는 먼저 식단과 운동, 수분 섭취부터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수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물은 우리가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있다. 식단이 중요한 이유는 천연식품을 먹을수록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섬유질은 위장관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대장의 배변운동을 돕기 때문이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위장관 및 주변 장기와 근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그 기능을 돕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가? 그렇다. 우리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움직일 때 원활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전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테레사가 겪는 문제는 그 이면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의미했다. 인체 소화 기능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지를 상징한다. 우리 생각과 감정은 내부 장기에 긴장을 초래하거나 해소함으로써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테레사는 질환 외에 다른 이야기는 언급하기를 거부했지만 나는 테레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얼마쯤 지나고 테레사는 최근에 슬픔에 잠겨 있음을 인정했다. 이유를 물으니 잠시 주저하다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연이어 떠나보냈다고 힘겹게 설명했다. 테레사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모두 5명의 친구와 가족을 떠나보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테레사는 천장에 눈길을 주거나 아니면 바닥을 내려다봤다. 테레사는 내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상심이 큰가요? 테레사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봤다. 당연히 슬프죠. 테레사가 하는 대답은 지나치게 단순한 면이 있었다. 테레사에게 슬픔은 경험이 아니라 기계적인 반응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일어나는 일일 뿐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었다. 장폐사과 마찬가지로 테레사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자신이 느끼는 슬픔을 언급하면서부터 테레사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테레사의 감정 상태에 따라 그녀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는 관찰했다. 표정부터 몸짓, 손가락, 목소리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테레사는 팔짱을 풀었지만 깍지 낀 손으로 무릎을 감쌌다. 나는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발견했다. 테레사가 겪는 소화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녀가 상실감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들여다봐야 했다. 서양 의학에서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환자의 정신이나 감정 상태와 연관짓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신체 기관별 증상이라든지 식습관이나 신체 자체 같은 기능에 집중하도록 훈련받기에 환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사실은 알고 있을 때가 많고 의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있다. 테레사는 장이 막혔다.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완전히 멈추는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라면 부상으로 상당 기간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 여성은 월경이 불규칙해지거나 몇 년 동안 완전히 끊어져 난임을 겪기도 한다.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적으로 갇히기도 쉽다. 이때 우리의 뇌는 한자리에서만 맴도는 기분을 느끼는데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이다. 특정한 신경 경로를 반복할 때 우리의 뇌는 다른 신경 경로를 보지 못하고 똑같은 신경 경로로만 움직인다.
생명은 움직여야 한다. 인간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생명이란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삶이 정체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생명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더욱 선명해진다. 생명은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삶에 이르는 두 번째 비밀이다. 생명 자체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니 생명력이 부족한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도 중요하다. 장기간 신체 활동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비록 10분에 불과하더라도 매일 산책하는 것이 수명 증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라면 누구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운동이 필수라고 말하기 마련이다. 운동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또 운동은 장단기적으로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서 장수의 비밀을 조사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중엔 생활 방식상, 특성상 날마다 걸어야 하는 이들이 많았다. 운동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유익하다. 우리의 기분은 물론이고 인지 기능에도 놀랍도록 좋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꾸준한 신체 활동을 생활에 접목해야 한다. 움직임이 멈추면 긴장이 온다. 테레사가 겪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제시하는 대다수의 견해는 하나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움직임이 멈춘 상태는 긴장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몸이 긴장하면 순환계, 림프계,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켜 영양분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이 감정이 억압되고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면 림프계가 손상을 입어 감염에 저항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기관과 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가운데 수기치료, 마사지, 호흡법 등 바디워크 요법이 중요하고 나 역시 현재 거의 매주 마사지를 받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순환하는 것은 심장 덕분이다. 하지만 림프액은 순환 기능을 하는 기관이 따로 없다. 림프액이 정제되지 않고 온몸에 잘 돌게 하려면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여야 한다. 움직임이 부족하면 내분비계에서도 영향을 미쳐 몸에서 호르몬을 생산하고 특정한 조직과 기관에 공급하는 기능이 저하된다. 좌우 콩팥 뒤에 하나씩 달린 내분비샘인 부신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 분노, 부정적인 사고,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미소와 웃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알기로 분노 감정은 대체로 부신의 기능과 연관이 깊다. 자극을 받아 단기간에 제한적으로 화가 치밀었다가 가라앉으면 부신이 올바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부신이 과도하게 작동하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고여있는 분노, 이를테면 원한 같은 감정을 불러온다. 이때 우리 몸은 기능 저하가 쉽게 일어나 건강상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마음의 고인 앙금은 우리의 삶을 정체시키고 용서하는 마음은 다시 삶으로 움직인다. 이 비유에서 보듯 움직임이란 혈액을 공급하고 림프액을 순환시키는 일 이상으로 중요하다. 움직임, 즉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접목할 수 있는 규범이자 원리이다.
고대 지혜의 가르침. 내가 소개하는 비밀이 대체로 그렇듯이 두 번째 비밀 역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에 근거한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오랫동안 정체되었다고 느끼더라도 생명 자체는 언제나 움직인다. 이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경전에서 다뤄왔는데 불교 문헌에서는 아니차, 힌두교 문헌에서는 아니트야라고 한다. 경전에서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한다는 무상의 개념을 일체성이나 덧없음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친다. 생명은 언제나 변함으로 그 흐름에 저항할 때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한편 이 원리는 생명의 힘을 우리 안에 가두거나 멈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팎으로 막힘없이 흐르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몸을 일으켜 움직이는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에 모두 적용된다. 움직임의 힘을 이해한다면 거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은 움직여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기억한다면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문제 해결은 자신이 갇혀서 움직일 수 없다고 믿는 자체가 그것이 착각임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생명은 언제나 움직인다. 사막의 교훈. 두 번째 비밀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모든 생명은 움직여야 한다. 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인지하기 힘들 때에도 생명은 분명히 움직인다. 이 원리를 나는 애리조나주 소노라 사막에 비유하곤 한다. 나는 사막의 풍광을 사랑한다. 나는 이 지역에서 60년 넘게 살았는데 아마 이 책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일 것이다. 소노라 사막에 머물 때 사막과 선인장의 검은 실루엣으로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넘실거리는 그 석양을 수천 번도 넘게 보았다. 멧돼지들이 덤불 속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광경이며 선인장꽃과 오코틸로 꽃이 만개한 모습도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 사막을 처음 방문한 사람, 그리고 평생 방문할 일이 없는 많은 사람은 이곳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생명이 멈춘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틀렸다. 이 사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가 내린 뒤 사막이 어떤 모습인지 본 적이 없어서이다. 우기가 시작되면 시계처럼 어김없이 오후에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는다. 먹구름이 머리 위를 지나가면 하늘이 열리면서 생명이 쏟아진다. 비는 길어야 20분에서 30분간 내리고 금세 그친다. 그 순간 온 사막이 기지개를 켜며 깨어난다. 늘 그곳에서 살아 숨쉬던 모든 생명체는 그 순간만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선인장 줄기가 부풀러 오르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도마뱀들은 환호하며 뛰어다닌다. 온갖 쥐들과 몸집이 작은 포유류들은 웅덩이로 달려가 할짝할짝 물을 마신다. 생명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 안의 생명력도 이와 같다. 항상 우리 안에서 숨 쉬고 있으며 언제나 변화하고 움직인다.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의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꽉 막힌 듯 느끼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안에 뭔가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가만히 앉아있을 때조차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활동하는 우주이다. 몸속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도 언제나 뭔가는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심장은 뛴다. 배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내쉰다. 소화작용이 너무 더디어서 괴로울지라도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일한다. 움직이고 처리하고 발산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다. 움직임은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단순한 원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한다. 우리는 감정과 영혼을 지닌 존재이므로 어딘가에 고착되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없다. 움직임이 멈춘 고착 상태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몸이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된다. 우리의 신체 기관, 조직, 세포뿐 아니라 에너지 역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땀이나 소화를 비롯한 생리 과정처럼 눈에 보이는 차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은 이 원리를 이해한다. 그래서 한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도 그랬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나댄다고 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계속 뛰어다녀도 나는 제지한 적이 없다. 몸을 들썩거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는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몸을 들썩일 때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돕고 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몸을 들썩대거나 걷거나 돌아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또한 들썩대거나 걷거나 주변을 돌아다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가벼운 산책은 뇌에 유익하다. 뇌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동양의 기 이론. 동양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기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정교하게 연구했다. 중국 전통의학에 따르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기의 통로인 경락을 통해 기가 여러 기관을 돌며 흐른다고 한다. 그래서 경락에서 중요한 자리에 침술, 지압, 뜸 같은 치료법을 적용해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다. 남편 빌과 나는 1970년대 일찌감치 서양의 대체의학에 침술을 도입했다. 침술은 수천 년 넘게 행해온 오래된 시술이지만 최근까지도 서양 의학계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서양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침을 찔러 넣는 중국의 의술을 비웃으며 과거에 성행했던 혈액을 빼내는 사열처럼 한물간 대체요법으로 치유했다. 이들은 중국 의사들이 그러한 치료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침술이 무엇인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편견에 눈이 멀어 아예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침술을 조금이나마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빌과 내가 발행하던 소식지 건강을 찾는 길을 읽고 독자가 보내온 답장 덕분이었다. 그 남성은 목에 문제가 있어서 침을 맞았는데 전혀 다른 증상을 겪고 있던 발목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았다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다. 이때는 구글이 세상에 나오기 전이다.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문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 같은 것이 없었다. 우리는 클리닉에서 매달 인쇄하여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소식지는 많은 이들이 자연적이고 통합적인 건강법을 배우기에 더없이 좋은 정보원이었다.
빌과 나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배우는 단계였기에 그 남성이 목에 침을 맞았는데 발목이 좋아진 이유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이 사연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이 설명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한 의사가 이탈리아에서 곧장 답장을 보내와 목과 발목이 같은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당시 나는 경락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문헌을 찾아 읽고 아는 사람에게 묻는 등 옛날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배우면 배울수록 이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현지에서 수집하거나 서신으로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으므로 많은 정보를 지닌 사람들을 직접 불러들이기로 했다. 1973년 빌과 나는 미국에서 최초로 침술 학술 대회를 주최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열기로 하고 침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초청했다. 학술 대회가 열리기 얼마 전에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의료진이 마취제 없이 침술만으로 고통을 완화하며 진행하는 맹장 수술을 참관한 일도 있었다. 우리 세미나에 참여한 의사 281명 중에 닉슨 대통령의 주치의인 월터드 화이트도 있었다. 빌과 나는 여러 의사들과 함께 서양 의학계에 처음으로 침술 연구를 소개하면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중국과 세계 각지에서 강연자를 초청했다. 이유는 직접 침술을 써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눈앞에서 바로 효과를 확인하고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침술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출산을 두려워하던 한 10대 소녀의 분만을 맡았다. 어린 산모는 곁을 지키는 연인도 가족도 없이 내내 혼자였다. 진통을 느낄 때마다 눈물을 흘리던 산모는 산통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나 두려워했다. 나는 산모가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어린 산모에게서 태어날 아이도 걱정이었다. 산모가 고통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출산이란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기 때문이다. 이 어린 산모와 아이도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환경에서 분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소녀에게 침술을 시도해도 될지 물었다. 소녀는 반신반의했지만 동의했다. 나는 소녀 앞에 앉아 내가 배운 대로 출산에 좋다고 하는 경혈 자리들에 침을 놓았다. 소녀는 차츰 울음이 그쳐들었고 긴장이 풀리며 호흡이 깊어졌다. 몇 분 뒤 소녀가 잠이 든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소녀는 진통이 찾아오면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다. 경락에 침을 놓은 덕분에 소녀는 생명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침을 맞자 긴장이 풀리고 편해진 덕분이었다.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산모는 고통과 두려움 너머에 있는 소중한 생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생명은 언제나 움직인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생명은 경락을 따라 움직인다. 심장 박동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의 주의를 확장하기만 하면 이 원리를 알게 된다. 물의 흐름으로 본 생명의 원리. 물속 시냇물처럼 생명이 흐른다고 생각해보자. 나무 한 그루가 시냇물을 가로질러 쓰러지면 작은 댐이 만들어지고 나뭇가지들이 쌓이면 댐은 높이 올라간다. 이때 하류 쪽에서는
물의 흐름이 눈에 띄게 느려질 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 설령 댐으로 흐름이 멈추더라도 상류로는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시점에 수위가 댐을 넘기에 이르면 댐 주변 어디로든 물줄기가 형성되면서 하류로 다시 물이 흐르게 된다.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댐에 고인 물을 바라보면 흐름이 멈췄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는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언제나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 이 말은 신체, 감정, 환경 등 무엇에서든 심하게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곳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댐 주변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이 생명의 물줄기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면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일단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뿐이다. 일상 속의 걷기의 힘. 요즘 사람들은 디지털 측정기로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있고 또 하루에 얼마나 걸을지 목표로 정할 수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나는 하루에 3,700보 걷기를 목표로 정하고 주방만 빙빙 돌며 목표를 채우던 날이 많았다.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 후로도 걷기 운동을 이어갔고 최근에는 목표를 3,800보로 올렸다. 다행히 내 집에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얻은 보물들이 가득하다. 나는 움직일 때 이 기념품들과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갔던 장소와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추억한다. 선반에는 산길로 오르며 주운 돌멩이들과 해안가 모래사장에서 주운 소라 껍데기들이 놓여 있다. 또 벽에는 가족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1930년대,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부모님 사진. 1940년대, 지금은 늙은 내 사진. 1960년대, 크리스마스 카드 쓰려고 찍었던 두 막둥이의 사진. 1970년대, 작은 딸 안젤리아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 또 수십 년 전부터 환자들과 친구들이 선물한 다양한 수정과 풍경, 장신구를 비롯해 의사로서 보람있게 살면서 받은 여러 가지 상이 있다. 나는 집에 있어도 막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 보여도 마냥 쉽지만은 않다.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해졌을 때, 몸이 허약해지거나 다쳤을 때, 또는 마음이 우울해졌을 때는 특히 더 힘이 든다. 지난 일은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라. 살면서 어떤 생각이나 경험에 갇혀있는 느낌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온 힘을 다해 문제를 극복하고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때로는 이 처리 과정에 갇혀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이다. 지난 일을 내려놓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지난 일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이 차이를 안다고 믿는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막혀 있을 때를 안다. 똑같은 생각을 곱씹으며 끝없이 되새기거나 내려놓을 수 없는 기억에 매달려 자신을 고문하다시피 괴롭힐 때이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어떤 관계, 커리어, 프로젝트 등이 끝나버렸는데에도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대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만 하고 있을 때이다.
이럴 때는 종종 신속하게 지난 일을 놓아버려야 한다.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냥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그것과 마주할 때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 잘 알고 있다. 삶에 솔직히 열려 있다는 건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것에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고맙지만 사양할게 라고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고 자기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어머니의 별거 아니야. 어머니는 이 원리를 깊이 터득한 분이었다. 마거릿 언니와 나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나서야 우리가 말하는 도중에 재미난 손짓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손바닥이 보이도록 손가락을 살짝 오므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들어 올렸다가 흐르는 물에 꽃잎을 뿌리듯이 손가락을 펼치며 손을 아래로 내리곤 했다. 우리는 궁금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손짓을 하는 거지? 누가 먼저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둘 다 기억이 났다. 엄마가 그랬잖아. 어머니는 이 손짓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바라나다. 스페인어로 이러한 뜻이다. 별거 아니야.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에게는 이 손짓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어려움을 견디고 나아갈 힘을 얻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은 놓아주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새로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어머니는 결코 감정이 무디거나 냉담한 분이 아니었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고 별거 아니야에 힘입어 당신 일에 계속 몰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손짓하는 습관은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에게 유익했다. 마거릿 언니와 나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기억해내기 훨씬 전부터 이 손짓을 활용했다. 뭔가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아차리면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다가 손가락을 펼치면서 그걸 내려놓곤 했다. 지금은 이 손짓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뭔가가 내게 닥칠 때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큰 힘이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흘려버린다. 그것을 붙들고 안달하지 않는다. 우주는 멈추는 법이 없으므로 나는 흐르는 물에 꽃잎을 띄워보내듯 떠나보낸다. 후회를 다스리는 법.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별거 아니야를 실천할 수 있었던 기회는 결코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어떤 감정을 바꿔야 할 때에도 나는 이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후회를 다스릴 때 특히 효과적이다. 나는 후회하는 결정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그만큼 많았음을 의미한다. 내가 했던 말,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나아가 주장한 의견을 두고도 후회를 많이 했다. 하지만 후회를 붙들고 살질 않았다. 한 세기를 넘어 살아오는 동안 내 지식은 부쩍 성장했다. 당신도 나처럼 성장하기를, 또 앞으로도 성장하기를 바란다. 내 사상 역시 진화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자연히 겪는 변화이다. 예전에는 내가 옳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왜 아니겠는가? 당신이 현재 아무리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나처럼 100년 넘게 살고 나면
그때는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사상이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후회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자신이 아는 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믿는다. 만약 후회를 안고 산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실수하고 나서 일이 잘 풀렸는가? 그렇다면 감사하자. 실수한 일에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웃어보자. 그 사건 이후로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을 자랑하면서 어떠한 식으로든 표현해보자. 후회를 내려놓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해야 한다. 자신을 용서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자. 이처럼 때로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단순한 행동이 엄청난 차이를 빚어낸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막다른 길에 이른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트라우마에 갇혀 있거나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 아무런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저자는 80대 환자 테레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줬지요. 테레사의 장폐색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5명의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막혀버렸던 상태였던 겁니다. 서양의학은 주로 그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증상 자체에만 집중을 하지만 이 책은 전체적인 전인적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실제로 내장기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목에 침을 맞았는데 발목이 좋아진 환자의 사례처럼 우리의 몸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소노라 사막의 비유는 어땠나요? 언뜻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막이지만 비가 내리는 순간 모든 생명체가 한꺼번에 깨어나면서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요. 우리 안의 생명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어요. 아무리 막혀 있다고 느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무언가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거 너무 좋지 않았나요? 파란하다. 별거 아니야. 그 손짓이 따라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흐르는 물에 꽃잎을 띄우듯 손을 내리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놓아버리는 것. 100년을 넘게 살아온 저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자, 나무님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걸어보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혈액은 흐르는데 림프는 우리가 순환시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후회를 안고 있든 그것 때문에 멈춰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건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산책을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움직여서 흘려보내든
왜냐?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생명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Running through the dark, trying to find the light. Nothing here is right, feeling dead inside. Everything feels like a dream, it's all gone wrong. Waiting for a call, holding on to hope. Hold me closer, hold me closer. Please don't leave me now. Hold me closer, hold me closer. I can't lose you now. Can we take it back? Try and start again. My heart hurts like hell. This can't be the end. I just can't let go. I still need you here. I'm scared of what I'll feel. Let's just stay right here. Hold me closer, hold me closer. Please don't leave me now. Hold me closer, hold me closer. I can't lose you now. Hold me closer now. Hold me closer now. Hold me closer now. I can't lose you now. Please don't leave me now. Hold me closer, hold me closer. Please don't leave me now. Hold me closer, hold me closer. I can't lose you now.